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결혼 3년차 직장인이었어요. 회사 구조 조정으로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 3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로 쓸 돈이었죠. 남편과 상의해서 당분간 시댁 근처 원룸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신다며 부탁했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통장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나갔죠. 면접을 마치고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확인해 봤는데 통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통장은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확인했는데 3천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오전 11시예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통장이 없어지고 돈이 다 인출됐어. 남편은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 가자. CCTV 확인하면 범인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그런데 은행 CCTV를 확인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돈을 인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세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 통장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도 안 마주치시며 대답하셨어요. 아, 그거? 내가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서 좀 썼어. 네? 제 돈을 제 허락도 없이요? 아니, 며느리 돈이 곧 우리 집안 돈 아니야? 그리고 이거 대박 사업이야. 3천만 원이 1년 뒤면 1억이 된대.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참으며 물었어요. 대체 무슨 사업인데요? 건강식품 판매 사업이야. 내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완전 대박이래. 벌써 회원 10명 모집했어. 듣는 순간 알았어요. 다단계였어요. 어머니, 그거 다단계예요. 사기당하신 거라고요. 무슨 사기야?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요즘 시대에 이것도 모르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제가 무식해서 좋은 기회를 못 알아본다는 식이었죠. 당장 환불 받으세요. 제 돈이에요. 환불은 무슨?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어떻게 환불해? 그리고 이건 투자야, 투자. 1년만 기다려봐. 10배로 불려줄 테니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며느리 돈을 허락도 없이 쓰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당장 돌려주세요. 너마저 내 편이 안 되냐? 나는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한 건데. 시어머니는 울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상황을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범죄예요. 게다가 다단계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면 무조건 철회 가능합니다. 저는 바로 다단계 회사에 연락해서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어요. 회사 측에서는 처음에 버텼지만 변호사님이 법적 근거를 들이대니 바로 환불 처리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말렸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선 긋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시어머니한테 경찰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고소 취하해줘. 돈부터 돌려주세요. 다단계 회사가 환불 처리 중이래. 일주일 안에 들어온대. 그럼 일주일 후에 통장으로 3천만 원 입금되는 거 확인하고 고소 취하할게요. 지은아,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며느리 돈 몰래 훔쳐 쓰는 건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전화를 끊으셨어요. 3일 후 다단계 회사에서 환불금이 들어왔어요. 수수료를 떼고 2,85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은 가입비와 위약금 명목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했어요. 어머니, 2,850만 원 들어왔어요. 나머지 150만 원도 채워주세요. 그건 회사가 가져간 건데 내가 어떻게 해? 어머니가 제 돈 쓰신 거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3천만 원 채워주시면 고소 취하할게요. 시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본인 통장에서 150만 원을 보내셨어요. 드디어 3천만 원이 다시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시어머니께 조건을 달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저한테 돈 얘기 절대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집 합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죄로 또 고소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내셨어요. 이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남편이 제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며느리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먼저 선 넘으신 거예요. 시댁 식구들도 이 일을 알게 됐어요. 시누이가 전화했어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엄마한테 단단히 얘기했어요. 시아버지도 전화하셨어요. 며느리, 내가 대신 사과한다. 와이프가 요즘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상해졌어. 내가 단단히 말했으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댁 근처에 살 수 없었어요. 바로 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친정 근처로 이사했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명절에도 얼굴 안 보고 싶다고 했죠. 남편은 혼자 시댁에 다녀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는 제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고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돈을 내 맘대로 쓴 것도 내 미래를 생각 안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그때 친구한테 속아서 정신이 없었어. 용서해줘.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지은아, 취직은 됐어? 네, 지난달에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다행이다.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 정말로. 시어머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며느리로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선은 지켜주세요. 알았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고 저도 예의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갔어요.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해야 해요. 그래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다시는 다단계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으셨대요.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요즘 시어머니가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해요. 저는 지금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때 지킨 3천만 원은 아직 통장에 고스란히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소중히 모아두고 있죠. 남편은 그때 제 편을 들어준 걸 지금도 잘했다고 말해요. 당신이 그때 단호하게 대응 안 했으면 우리 평생 어머니한테 휘둘렸을 거야. 잘했어. 저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제대로 대응한 덕분에 지금은 시댁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눈감아주면 안 돼요. 법은 가족 간에도 적용됩니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다단계는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돈으로는 더더욱요. 99%는 돈만 날리고 관계만 망가뜨려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고 건강한 가족 관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